시장 전망과 전략 이현상의 뻐꾸기 주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지난해부터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증시의 바닥이 어디이고 언제쯤 반등할까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보셔야 되는지, 또 뭐 좀 미심쩍은 부분도 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그동안에 이걸 많이 해석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긍정적 시각을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자, 곧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반도체 바닥이 증시 바닥이다. 증시 바닥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 시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할 텐데요. 하지만 그 이전에 어떤 이번 한 주 동안의 어떤 제가 연말 또 연초에 좀 변화는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경기 침체는 연준의 피벗의 전제 조건이다. 근데 지금 경기 침체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죠? 경기 침체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꺾이지 않는 고용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고용은 사실 이번 주말 고용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전월 전년 대비해서 모두 떨어졌다. 이게 사실은 상당히 긍정적이죠. 이거는 어찌 보면 약간의 선행성이 있습니다. 자, 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유럽 얘기부터 좀 한번 해보게 되면 독일 CPI가 8.6%, 그러니까 10% 아래로 확실히 꺾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얘네들은 이제 11%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확고하게 꺾이고 있는데 정점을 찍은 것 같죠? 그죠? 꺾이고 있다라는 거. 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가장 영향을 많이 줬던 거는 에너지였는데요. 아시겠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 미국과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전쟁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요거는, 자 보시죠.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지금 4달러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올랐던 거 다 빠진 거죠. 그렇죠? 네,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내려온 거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 거래되는 이 TTF, 자, 요거 천연가스 가격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65달러까지 떨어져. 이게 한때는 350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자, 지금 거의 대부분 제자리 찾아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 이번 한 주 동안에 사실 ISM 제조업 PMI도 굉장히 좀 중요했거든요. 48.4가 나왔습니다. 예상치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뭐 올해 연준은 뭐 금리 인하 계획은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저기서 경기 침체 신호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죠. 연준의 피벗은 경기 침체에서 시작이 된다고. 보시게 되면 ISM 제조업 지수, 자 파란 게 ISM 제조업 지수고요. 오렌지색은 신규 주문자 수에서 재고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마이너스로 내려갔겠죠. 자, 이 재고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제조업 PMI도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제조업 PMI도 깨지고 있다.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 볼 거는 뭐냐면 이 제조업 PMI가 이번에 48이 나왔잖아요. 50 아래로 내려가면 침체란 말이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 드려서 역대 ISM 제조업 PMI가 50 아래로 내려가면 연준이 여지없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 인하를 했다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그죠? 그런데 이 저점은 대략 제가 보니까 45에 근접해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머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ISM 제조업 지수인데요. ISM 제조업 지수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죠? 마이너스로 내려가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결국에는 CPI도 빠질 거라는 거를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시죠. 고용인데요. ISM 제조업 지수에도 이제 고용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뭐 사실 비농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큰 변화는 없지만 주목할 건 이건 것 같아요. 자, 이게 뭐냐? 보시게 되면 구인 건수에서 구직 건수,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입니다. 그죠? 오렌지색은 이제 임금 상승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용이 아직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금 상승률, 오늘 여러분들 호재가 됐던 게 그거였잖아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꺾였다. 사실 이겁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구인은 기업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구직은 내가 일자리를 구한다는 거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 더 일자리를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죠?
임금을 더 높여갔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좀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고용시장이 앞으로 둔화되거나 냉각되거나 우리가 기다리는 신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좀 중요한 내용 중에서 조금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 들어서 연준 인사들의 투표권이 이제 4명이 빠지고 4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좀 중요한 게 여기 지금 별표가 좀 빠져 있는데 제임스 블라드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4명이 빠졌거든요. 이 중에서 중립 1명 빼고 3명이 매파였는데 매파가 싹 빠지고 그 자리를 중립과 비둘기가 채우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한 어떤 향후에 물론 급격하게 좀 변화는 아니지만 좀 온건한 어떤 이런 스탠스가 좀 뭐 나올 가능성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매파의 돌격대장 제임스 블라드가 투표권을 잃었죠. 그 이후에는 갑자기 좀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프트 랜딩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잘 보시게 되면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지만 하락하고 있다. 상당히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는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이 아니지만 이동 중이다. 최종금리는 정해져 있지만 최종금리 더 올린다라기보다는 금리 인상, 금리를 올리는 거 말고 다른 쪽으로 수단을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하고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시죠. 요거는 좀 재미난 내용이라서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는 이제 12월 FOMC 이후의 점도표입니다. 4.5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23년,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23년도. 내년도는 5% 아래에서 5% 후반 5.75까지 이렇게 넓게 포진이 됐어요. 금리를 이렇게 올릴 거라는 거죠. 이건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 2024년에는 이렇게 넓게 퍼져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볼 거는 이 녹색 선은 중간값이에요. 근데 요거 흰색 선을 보면, 자, 글로벌 매니저들은 이들과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는 올해 2023년 하반기 한 4분기 정도 되면 금리 인하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금리는 대충 다 올렸고 실제로 올해 23년부터 해서는 서서히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연준은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매니저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하반기 금리 인하 전망을 이코노미스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대부분 지금 경기 침체다. 너무 가파르게 금리 올려가지고. 그런데 이걸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응답자의 대부분이 1분기에는 금리 인상, 그러니까 2월과 3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단계씩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에는 멈추고 3분기, 4분기에는 금리가 떨어질 거를 전망하고 있다는 거죠. 증시는 미래를 선반영한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차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요거 하나 보시죠. 경기 침체 구간에서 증시의 상승의 변곡점, 바닥을 치고 오르는 거는 늘 있었다는 건데요. 자, 요거 한번 보시죠. 과거,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01년도를 제외하면 회색은 뭐냐? 경기 침체 구간이에요. 보라색 선은 뭐냐? 실업률입니다. 그런데 네. 녹색 선은 뭐냐? S&P 500입니다. 주식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딱 보면 2001년 제외하고 그 외 대부분이 경기 침체가 있었던 대부분이 다 경기 침체 구간. 그러니까 회색 선, 회색 구간이죠. 경기 침체 구간이 끝나기 전에 증시는 바닥을 치고 올랐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바닥 탈출은 반도체 바닥 탈출에서 시작될 가능성을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앞서 이제 투자세액 공제,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재료가 있습니다. 최대 중소기업은 3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가 전략 기술이라는 거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8%에서 15%, 자, 6, 8, 5, 15% 늘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3년 동안 평균 대비 투자했던 거 대비해서 올 한 해 그거를 더 투자하는 금액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까지 세액공제를 확대해 준다. 자, 이게 지금 반도체 쪽에 재료가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이걸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저점, 코스피의 저점, SK 하이닉스의 바닥점. 저는 이것이
같이 매치될 가능성이 있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바닥은 결국에는 증시의 바닥을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 유튜브 채널 이현상의 황금 바닥에 이번 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바닥을 이제 탈출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주식을 사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냥 자세한 얘기를 나누게 놨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증시는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상저하고의 어떤 이런 그림으로 흘러갈 것이다. 증시의 바닥 확인 과정은 계속해서 진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미 시장의 바닥이 나왔을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시간이 문제라는 것이죠. 차근히 여러분들은 큰 그림을 그리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증시의 바닥 탈출은 반도체의 바닥 탈출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올 한 해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